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의 토트백이자 숄더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짧은 숄더끈을 연결해줘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은 취향에 맞게 숄더끈을 길게 뜨셔서 크로스백으로 들고 다니셔도 정말 좋을 거예요. 뜨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함께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나 실이고요. 색상 번호는 336번입니다. 코바늘은 7호 4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가위, 단수레인 돗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제가 이 가방에 사용한 부자재예요. 앞쪽에 가방을 꾸며줄 핸드메이드 금속 라벨과 끈을 달아줄 때 부자재로 사용할 디링, 그리고 가방에 부착할 똑딱이 단추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코나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띠지를 벗기고 고무줄을 풀러서 겉에서 실을 돌돌 굴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위로 사슬뜨기를 쭉 떠줄 건데요. 이 사슬뜨기의 개수는 가방의 가로 길이를 결정합니다. 규칙은 홀수예요. 저는 35코를 떠줄 겁니다. 이 처음 시작에 사슬뜨기를 뜰 때 혹시 집에 8호 코바늘이 있으시다면 8호 코바늘로 바꿔서 만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사슬의 크기를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사슬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7호 코바늘로 뜨신다면 8호 코바늘로 뜨는 크기만큼 이렇게 실을 좀 당겨서 여유 있게 사슬뜨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35개의 사슬뜨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위로 기둥사슬코 사슬 하나를 세워주세요. 자, 얘는 기둥사슬코고요. 기둥사슬코 건너뛰어서 여기 35번째 코에 반코에 위쪽 반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이때 짧은뜨기 너무 작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는 첫 코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계속 여기 첫 코랑 그리고 여기 끝에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중간에는 계속 무늬를 넣어가면서 떠줄 겁니다. 무늬는 굉장히 쉬워요. 잘 보세요. 우리가 35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었죠. 그 35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요. 이미 들어갔던 35번째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멈춰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실을 가지고 빼버리면 짧은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짧은뜨기를 떠줄 게 아니라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다음 코에 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습니다. 여기는 34번째 코가 되겠죠? 34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럼 바늘에 3가닥의 고리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3코 모아뜨기인데 지금 2번만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3번째 코에도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는 33번째 코가 되겠죠? 실을 끌어와서 바늘에 걸리게 되는 4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길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 걸어서 쭉 빼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 둘, 3개의 코를 들어갔지만 위쪽에는 방금 만들어준 사슬 하나만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럼 하나의 사슬이 위쪽에서 봤을 때 더 생겼죠? 이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와 사슬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다음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우리가 마지막에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코예요. 계속 겹치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전 무늬에서 마지막에 사용된 코부터 바늘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좀 커졌죠?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음 코에도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코에도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와요.
자, 그럼 총 3번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왔고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총 4개예요. 이 4개를 한 번에 걸어서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왠지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다가 사슬뜨기를 하나 딱 해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무늬입니다. 계속 3코 모아뜨기,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바늘이 들어갈 때는 이미 사용됐던 코,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끌어오고 또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끌어오고 4가닥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까지 해주는 게 하나의 무늬예요. 이미 사용을 한 이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오고 다음 코도 끌어오고 그 다음 코도 끌어오고 4가닥을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여기에 사슬뜨기까지 한 번 더. 이미 사용된 코 바늘 들어가고 끌어오고 다음 코 또 그 다음 코 4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이게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입니다.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 패턴을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마지막 부분도 이미 사용이 된 코 먼저 들어갔다가 남은 2개의 코에도 차례로 들어가서 실을 끌어옵니다. 마지막 코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서는 사슬뜨기를 해주지 않고요. 그대로 마지막에 사용이 됐던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넣는다고 했죠. 이 마지막 짧은뜨기를 넣을 때 사슬뜨기를 하고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슬뜨기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슬뜨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코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지금 첫 번째 단은 다 떠준 거예요. 자, 사슬뜨기를 하나 했으니까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두 번째 단도 똑같아요. 마지막 코, 여기 사슬뜨기 한 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사슬이 진짜 짧은뜨기를 했던 코죠. 마지막 짧은뜨기 사슬 머리에 바늘을 찔러 넣고 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짧은뜨기에다가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방금 짧은뜨기를 넣은 그 코부터 다시 들어가서 계속 겹치게 떠주는 거죠. 그 코 먼저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코 들어가서 또 실 갖고 오고 또 그 다음 코 들어가고 실 가져오고 4가닥을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쭉 반복해줍니다. 마지막에 바늘 찔러 넣었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시작하고 남은 새 2코도 넣어주고 4가닥을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단도 쭉 떠주시면 돼요. 사실 두 번째 단뿐만이 아니라 계속 단을 올려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쭉 뜨고 여기에서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혹시 처음에 저랑 같은 위치에 단수링을 체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마지막 코가 되게 기둥 코처럼 옆에 붙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맞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찾아서 찔러 넣어주셔야 됩니다.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단수링 표시를 꼭 해주세요. 이미 사용이 된 코부터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마지막 코까지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오고요. 똑같이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를 떠준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슬뜨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사슬뜨기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대로 짧은뜨기로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사슬뜨기 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코,
여기가 우리가 짧은뜨기를 하면서 생긴 사슬머리죠. 여기 이 코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기 있는 단수링은 이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짧은뜨기 하면서 들어갔던 코에 바늘 찔러 넣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쭉 같은 방법으로 단을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편물을 쭉 뜯다 보면 실을 다 쓰고 새 실을 연결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잘라줄게요.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해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연결을 해주냐면 마지막에 사용이 된 코 들어가서 실 걸고 나오고 또 그 다음 코 실 걸고 나오고 또 그 다음 코 걸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새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코를 모아서 뜨기 전에 뒤쪽에 실을 놔두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같이 잡아주세요. 꼬리실 두 줄을 뒤쪽에 같이 잡아주고 지금 잡고 있는 실은 새로 연결된 실입니다. 이 새로 연결된 실로 짧은뜨기, 3코 모아뜨기를 마저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요. 이제 다음 코 들어갈 때 바늘 찔러 넣고 이 두 가닥의 실이 이 바늘과 실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이 잡고 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뒤쪽에 두지 말고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함께 잡고 떠주세요. 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실 끌어오고 계속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이 두 가닥이 바늘과 실 사이에 위치하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뜨면 뒤쪽에 이렇게 매듭 사이에 두 가닥의 실이 끼게 돼요. 얘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끼워주고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끼워주고 같이 떴다면 뒤쪽에서 살짝 당겨주고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부분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을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총 49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바닥에 내려놨을 때 이 위쪽에 오는 면을 겉면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사실 이쪽이나 아무 곳으로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단수링 꽂는 위치나 코수를 셀 때 저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꼬리실이 아래쪽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같이 단수를 세워주세요. 단수를 세는 방법은 이 아래 부분을 보면 1단이랑 2단이 합쳐져서 이렇게 꽃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론 잘 티가 나지 않는데 1단은 움푹 들어가 있고 2단은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 1단과 2단을 묶어서 세워주시면 편해요. 2, 4, 6, 8, 10 2, 4, 6, 8, 10 20, 2, 4, 6, 8, 10 30, 2, 4, 6, 8, 10 40 2, 4, 6, 8 하고 가장 위쪽에 49번째 단은 홀수단으로 움푹 들어간 상태로 끝이 나게 돼요. 끝부분에 있었던 꼬리실은 잘라주시고 쭉 빼주셔서 뒤쪽에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 면을 겉면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을 정리해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실이 정리된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에서 또 코바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대로 해야 되니까 다시 뒤로 보낼게요. 자, 정리해줄 때는 코바늘을 그냥 넣어서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 실과
이 겉면에 정리된 실을 모두 뒤쪽으로 옮겨주셨다면 아래쪽에 위치한 꼬리실은 어느 면이 겉면인지 확인할 때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일단 단수링을 꽂는 위치 설명해드리면 꼬리실이 있는 아랫부분부터 2, 4, 6, 8, 10, 12, 14, 16, 18, 19번째 옆쪽에 있는 구멍에 단수링을 꽂아 놓을 거예요. 여기는 18번째 단이 이렇게 튀어나온 단이잖아요. 그 튀어나온 단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간 19번째 단의 옆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도 같은 위치에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꽂아줄 때는 또 거꾸로 이 윗면에서부터 19번째 단에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2, 4, 6, 8, 10, 2, 4, 6, 8 하고 여기 19번째 단의 옆면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이랑 여기 이만큼이 대칭을 이루겠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에 구멍 개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의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들 포함해서 총 14개의 구멍이 있어야 하고 여기랑 여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 이 윗부분이 겉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단수링을 꽂아놓은 이 구멍부터 이 구멍까지 옆면을 쭉 만들어주고 이어서 쭉 떠줘서 이 옆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꼬리실이 왼쪽에 있었던 이쪽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서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쪽부터 옆면을 만들어 줄게요. 이 양쪽 뜨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선 단수링이 꽂혀있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2개의 단수링 중에 아래에 있는 단수링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실을 대고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고 바늘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실을 끌어왔다면 여기 구멍에 지금 들어갔죠? 그 바로 위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다시 끌어와서 빼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그 위에 구멍에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빼뜨기. 이렇게 14개의 구멍에 모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그럼 빼뜨기의 개수는 총 13개가 될 거예요. 여기 마지막 단수링이 있는 여기까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여기 위쪽에 V 모양 빼뜨기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될 겁니다. 우리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홀수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13개 맞춰준 거고요. 바늘 그대로 고리에 꽂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 하나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부터 무늬를 쭉 떠줄 겁니다. 여기 사슬뜨기 한 거 말고 그 아래에 있는 13번째 빼뜨기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 전체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단수링 표시하실 분들은 표시해주시고 무늬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만 짧은뜨기를 넣은 거고 그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모아서 떠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뜨고 그리고 사용이 이미 된 세 번째 코부터 다시 들어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코에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코 모아뜨고 사슬뜨기. 7번째, 8, 9번째 코 모아뜨고 사슬뜨기. 9, 10, 11 모아뜨고 사슬뜨기. 11번째, 12번째, 여기 마지막 13번째. 모아뜨기 하고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사슬이 아니라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죠.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 무늬를 만드는 건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 무늬를 총 17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면의 단은 17단씩 여기랑 여기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 옆면을 17단까지 떠줬다면 실은 잘라주고요. 실을 쭉 빼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숨기는 건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 여기는 겉면이죠. 이렇게 경계가 있는 부분이 겉면이고 우리는 안쪽을 보면서 떠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고 이 보라색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구멍부터 바늘 넣어서 새 실을 뒤쪽에 대고 끌어와서 다음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랑 같은 방법으로 17단까지 쭉 올려주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게 겉면입니다. 반드시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대쪽 옆면도 쭉 단을 올려주고요. 실끝은 잘라주고 쭉 빼줄게요. 우선 이 겉면에 있는 이 꼬리실 2개 먼저 안쪽으로 보내줄게요. 뒤에서 코바늘 넣어서 끌고 뒤로 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 실은 돗바늘로 숨기기 어려우니까 코바늘로 간단하게 숨겨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직 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을 먼저 달아주고 가면 나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달지 않아도 돼서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위에서 14번째 단에 달아줬어요. 가방을 대충 모양을 잡아보시고 어느 위치에 라벨을 달면 좋을지 결정하신 다음에 먼저 달아주고 가면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달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벨 다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멍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돗바늘은 이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실 자체도 두껍다 보니까 요령이 필요한데요. 일단 30cm 정도 되는 길이로 실을 잘라주시고 이 코나실 사이에 솜이 들어있거든요. 손톱으로 이 솜을 쭉 당겨서 이렇게 빼주세요. 솜을 다 잡아 빼주면 이 겉에 실만 남게 됩니다. 돗바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코바늘이 더 편할 거예요. 가방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위에서 2, 4, 6, 8, 10, 12, 14 이 14번째 튀어나온 부분에 저는 달아줄 겁니다. 양쪽이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위치에 안쪽에서 밖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실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이제 이 끝부분을 이 라벨 구멍에 끼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이때 한 가지 팁은 실 끝부분을 사선으로 뾰족하게 잘라주시면 아무래도 여기 끼우기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라벨에 손으로 실을 끼워주시고요.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개를 매듭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 2줄을 모두 돗바늘에 끼워서 라벨의 반대쪽 구멍이 있는 구간까지 이동해줄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다시 앞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이 끝부분을 사선으로 한 번 더 다듬어 준 다음에 라벨에 끼우고 같은 구멍이 아닌 옆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뒤로 옵니다. 그 다음 같이 옆으로 빼준 이 실이랑 매듭을 2번 꽉 묶어주세요. 라벨은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안쪽이니까 실은 그냥 잘라줄게요. 중앙에 라벨을 먼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옆면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설명드릴 점은 이 사슬 모양이 앞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면에 생겨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사슬의 머리가 편물의 앞이 아닌 이 측면에 생겨야 한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위에서 앞으로 내려오고 또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꿰매줘야 됩니다. 우선 보라색 있는 부분부터 꿰매볼까요? 가방의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가방의 형태를 잡았을 때 왼쪽의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세실을 연결해서 쭉 떠줘야 하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옆면에 가장 아래 첫 번째 단 옆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단이 움푹 들어가 있는 단이잖아요. 옆면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단과 앞쪽 면에서도 움푹 들어가 있는 면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같은 단끼리 서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2번째 단은 옆에서도 튀어나온 옆부분과 같이 꿰매주셔야 돼요. 첫 번째 코를 잘 찾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면과 앞면의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놓고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대로 쭉 올라가면 이 끝에서 딱 맞물리면서 끝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이 끝부분에서 딱 맞게 끝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 꼬리실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고요. 바늘 꽂혀있는 상태 그대로 실을 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러면 옆면에서 바늘의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요. 방금 바늘을 넣었던 그 구멍에 똑같이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주세요. 이때 꼬리실은 뒤쪽에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함께 뜰게요.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럼 지금 떠진 짧은뜨기의 사슬 머리가 편물의 앞쪽이 아닌 옆면에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제부터는 계속 맞물리는 같은 구멍을 한 코에 하나씩 바늘로 찔러 넣어서 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앞쪽 구멍이랑 뒤쪽 구멍을 잘 확인해가면서 떠주세요. 혹시 빠뜨리는 코는 없는지 잘 보면서 떠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가 위쪽에 달려있어서 앞쪽만 보고 뜨는데 여러분은 요리조리 확인해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남겨놨던 꼬리실은 적당히 감고 떴다면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올라왔다면 옆면의 17번째 단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넣을 때 생겼던 사슬 머리에 바늘 찔러주시고 여기 앞쪽 면에서도 맨 위쪽에 있는 실 구멍에 바늘 넣어서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떠주시고 그대로 실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옆면이 정돈된 걸 볼 수 있어요. 앞쪽에선 사슬 머리가 보이지 않고 옆면에 사슬 머리가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이 반대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떠가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방금 뜬 것처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잡고 뜨게 되겠죠? 그럼 사슬머리가 앞쪽에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랑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이 오른쪽을 뜰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꼬리실을 숨기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함께 잡고 뜨면 되기 때문에 따로 숨기지 않았었어요. 옆면에서 가장 마지막 코 사슬머리에 바늘 넣어주고, 그리고 앞면에서 여기 꼬리실 있는 구멍 있죠? 여기 바늘 넣고 세실을 가지고 옵니다. 뒤쪽에 대주세요. 그럼 세 가닥의 꼬리실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 끌어서 나오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이때부터는 꼬리실이 바늘과 실 사이에 있어야 돼요. 짧은뜨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앞면이랑 잘 확인해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아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맞닿는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꼬리실은 함께 잡고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촬영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랑 같은 방법이니까 쭉 뜨고 이 끝부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가장 끝부분인데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코에 똑같이 바늘 넣고 여기에서 그냥 짧은뜨기로 끝내버리면 여기랑 다르게 뭔가 댕강 끊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에서만 빼뜨기를 떠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 실을 쭉 당겨주세요. 조금 더 대칭을 만들어주면서 끝낼 수 있도록 마지막 코에서만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잘라주시고요. 실은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연결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을 연결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영상을 앞으로 조금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오른쪽 부분은 맞닿는 부분을 바늘로 찔러서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실을 당겨줄게요.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이 맞닿는 면마다 다 연결을 해줬고요. 나오게 된 꼬리실들은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 가방이 쭉 떠서 이렇게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가 잘 안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손으로 눌러서 최대한 경계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제공해드리는 가방 바닥을 이 아래 부분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신 후에 조금 작게 잘라주셔야 예뻐요. 안쪽에 넣어서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들고 다니면 이제 점점 가지고 다닐수록 여기 각이 더 생길 거예요. 자, 이제 손잡이 끈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숄더 끈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디링과 함께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가방끈과 숄더 끈은 모두 새우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가방과 연결해야 하니까 30cm 정도 여유를 두고 꼬리실을 남겨두고요. 이 위쪽에 매듭을 먼저 지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떠줍니다. 둘, 하나. 이 첫 번째 사슬에 반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앞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릴 건데 이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기울여주시면 가장 위쪽에 튀어나온 실이 한 가닥 있을 거예요. 이 한 가닥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고요. 짧은뜨기 떠줍니다. 다시 한번 편물은 같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울이면 가장 위쪽에 이제부터는 두 가닥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엔 한 가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두 가닥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닥을 함께 이렇게 바늘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 이게 당겨줘야 이렇게 돌리고 기울여서 이 튀어나온 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기가 수월해요. 걸고 나와서 쭉 당기고 짧은뜨기. 편물 돌리고 기울이고 두 가닥에 바늘 찔러 넣고 걸고 나와서
당기고 짧은뜨기, 돌리고 기울이고 찔러 넣고 걸고 나와서 당겨주고 짧은뜨기. 이게 새우뜨기를 뜨는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 끈으로 사용할 손잡이 30cm짜리 2개, 그리고 숄더끈으로 사용할 70cm짜리 숄더끈 1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30cm짜리 새우뜨기 2개, 그리고 70cm짜리 새우뜨기 1줄, 이렇게 3줄을 만들어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부분을 뜰 때는 편물을 돌리고 기울여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지 말고 그대로 뒤쪽에 통과시켜서 쭉 당겨주세요. 끝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고 그대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 3줄을 모두 만들어주셨다면 가방에 달아볼게요. 먼저 손잡이부터 달아볼게요.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주고요. 손잡이는 겉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숨겨서 달아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달아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에 6cm가 남도록 해줬어요. 이렇게. 여기도 6cm 남았고 여기도 이렇게 6cm 남을 수 있도록 가방 끈을 달아줄 겁니다. 여러분이 다 뜬 가방에 어울리는 넓이로 양쪽에 대칭을 맞춰서 가방 끈을 달아주시면 돼요. 바늘에 끼운 꼬리실을 가방의 안쪽에 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가방 끈 다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앞쪽에서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실이 있는 가닥들을 사이에 두고 이동을 해서 뒤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겠죠? 반대쪽을 달 때는 손잡이의 모양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훑어서 예쁘게 반대쪽에도 달아주시고 여기에도 달아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모두 달아주시고 꼬리실을 다 정돈을 해주셨다면 이제 숄더끈을 달아볼게요. 숄더끈은 디링을 이용해서 달아줄 건데요. 여기 가방에 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을 살짝 같이 꿰매줄 거고요. 그리고 숄더끈 같은 경우에는 이 디링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 끝부분이 가방의 뒷면에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꿰매줄 겁니다. 우선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디링에 먼저 끼울게요. 그리고 이 디링의 둥근 부분을 사이에 두고 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꼬리실은 잘라주고요. 다시 30cm 정도 되는 길이의 실을 잘라주세요. 이제 이 디링과 연결된 숄더끈을 가방에 붙여볼게요. 부착하는 위치는 접히는 부분의 가장 안쪽입니다. 이 평평한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먼저 접히는 부분 위쪽 사슬에 바늘 넣고 디링을 통과하고 그리고 반대쪽 접히는 부분의 가장 안쪽에서 또 나와줍니다. 디링을 같이 통과해줘야 돼요. 꼬리실 조금 넉넉하게 두고요. 다음 코로 가서 여기 사슬머리 다음 코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디링 통과하고 앞쪽에서도 옆에 코로 이동해서 이렇게 여기서 또 한 땀 옆으로 가서 다음 코 들어가서 디링 같이 통과하고 그 다음 코로 나와줍니다. 한 번 더. 디링 같이 통과하고 앞에서도 옆으로 한 코 이동해서 디링이 크기만큼 통과를 했다면 여기 이 끝부분은 끝까지 다 꿰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틈을 둘 거예요. 디링 크기에 맞춰서 쭉 이동을 했다면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디링 아래에서 한번 밖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또 살짝 이동해서 또 한 번 디링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해줍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빼주세요. 요령껏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간 구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실을 빼주고 이 두 줄을 묶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 디링과 가방을 연결하는 데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디링을 사용해서 숄더끈과 가방을 연결해줬어요. 가방끈도 마찬가지로 꼬이지 않도록 한번 쓱 훑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디링을 사이에 두고 가방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자석 단추도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자석 단추를 붙일 때는 이 굵은 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이 꼭 필요해요. 자석 단추의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보면 안쪽에 겉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들보다 조금 더 큰 홈과 튀어나온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맞닿도록 꿰매주시면 돼요. 이 네 귀퉁이에 실을 연결해서 꿰매주시면 되고요.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 가방의 중앙 겉면 부분에 붙을 수 있도록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함께 만들어본 가방은 굉장히 뜨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가방이었어요.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쁘게 사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